119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여기서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1월 셋째 주 KBL 루마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기가 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10개 구단 소식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네. 우리가 또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특집 중간 정산해야죠. 그렇죠. 네. 예, 이제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 뭐 앞두고 있는데 전반기 때 각 팀의 어떤 상황들 네. 이런 것들 저희가 딱 싹 점검하면서 네.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뭐 구태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네. 봐라 얘네들 그냥 1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각 팀별 MVP, MIP 그리고 LVP가 뭐죠? 그 이제 MVP가 Most Valuable Player잖아요. 예, 예. 이걸 LVP는 Least Valuable Player라고 네. 이제 가장 이게 가치가 떨어진 보통 이제 실망스러운 선수, 그렇죠. 좀 기대치에 비해서 이게 뭐 이제 MVP라는 단어가 미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네. 스포츠 할 때 네. 그런 걸 꼽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뭐 이제 어떤 조금 기대치에 비해서 아쉬웠던 선수 한번 그렇죠. 꼽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돌았으니까 저희가 각 팀별 최종 순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왔니? 네. 어느 정도까지 갈지 한번 네.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어볼 TV님이 예, 이동환 씨, 댓글이죠? 예, 댓글입니다. 에어볼 TV님이 이동환 씨 특별 출연 요청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어볼 TV에 저주를 네. 했거든요. 네. 사고 쳐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거기까지는 아니지. 예. 예. 이거를 이분들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네, 네. 그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꼰질렀어요. 예.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항의 이제 네. 카톡도 오고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아니, 농담이다.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댓글을 남기더라고요. 우리 이동환 기자가 어떻게 보면 저기 어디죠?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 크분 인생. 그분은 거기 어떤 그 리버스 박하고 좀 비슷한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네. 흥할 겁니다. 네. 네. 흥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표 지원 요청했는데 거절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대신 가도 되나요? 그게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이동환 기자 욕도 좀 하고. 네, 좋습니다. 네. 네, 김점수님이 환경이 바뀌는데 선수들도 변해야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DB 팬으로서 마음이 아파요. 응원할게요.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실제적으로 바라는 부분이죠. 이제 팬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그 염원, 기원 이런 응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냉정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 팀은 요래서 좀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DB도 반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문킴님이 후반기 가장 핫한 팀은 KT인 듯하네요. 두 외국 선수의 합류와 양홍석, 하윤기의 성장과 발전, 프로업 진출한다면 기대되는 팀이네요. 플레이오프 하면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이제 전반기 마무리할 때 어떤 분위기나 내용이 네.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KT 한창 오르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되게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게 팀들이 이제 이런 달라진 KT에 대해서 대응이 되기 시작한다면 네. 그때 사실 KT의 모습이 어떨지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반기 마무리 때 약간 또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모비스에게 잡힌다든지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후반기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언론님께서 제가 살짝 태엽을 애들로 표현한 듯 하셨고 결국 이상분 전 감독의 선수 장악, 리더십 관련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하고 품과 같음, 강상재 길들이는 뜬금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갖다 좀 드릴게요. 이게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지금 DB가 김주성 감독 대행이 됐고 뭐 지금 분위기를 갖다 추스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강력한 어떤 외부 변수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우님이 기자님들 우리나라 리그에서 48분짜리 농구는 볼 수 없나요? 전 경기는 힘들더라도 2, 3라운드 정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근데 네네 48분 그렇게 되면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데이터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의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48분 게임을 하게 되면 또 로테이션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따른 이제 감독님들의 진짜 능력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동안 감독님들도 뭐 보면 이제 좋은 선수 모으면 이제 뭐 4강을 가거나 뭐 챔피언을 가거나 우승하고 그러면 이제 명장이다 빵튀기 되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래서 요런 그 로테이션이 많이 돌게 되면은
어쨌든 그 감독님들 어떤 그 진짜 찐 감독님과 좀 과대평가됐다. 평가하기 좀 쉬우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많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이제 기회가 많이 갈 수 있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진 않죠. 예, 네. 일단은 우리나라 선수 전체적으로 리그의 선수층 뎁스가 그렇게 두텁지 않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감독님들이 어쩔 수 없이 특정 선수의 어떤 출신 기회를 많이 네. 기는 예를 들어서 40분씩 어떤 선수가 네. 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예, 네. 농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정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오히려 심해진다든지 그러면서 예. 부상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KBL이 40분 게임일 때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KBL의 특징은 타리그와 특히 필리핀이나 중국 쪽과 비교했을 때 이 경기 시간 내 굉장히 타이트한 디펜스,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리그라는 특징이 있는데 네. 아마 48분이 되고 선수들 출전 시간이 길어지고 체력적인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조금 무너지는 경기들이 있을 거예요. 54경기를 뭐 이제 2, 3라운드 하더라도 48분 게임들이 많아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이건 평소에 단순히 뭐 시간 길이뿐만 아니라 평소에 했던 생각인데 왜 KBL은 조금 리그의 재미를 위해서 로컬적인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까? 어떤 로컬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희가 이제 KBL이 어떤 피바의 어떤 경기 룰 뭐 이제 판정도 그렇고 전체적인 경기 룰을 따라가기 위해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네.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게 꼭 리그의 재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별개의 것이고, 그러니까 국제 경쟁력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네. 저는 지금 시대의 흐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그게 설사 이제 좋은 결과 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게 KBL 리그의 인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시죠. 예, 네. 저희가 최근에 뭐 유동현 기자도 함께 갔지만 그 비리그 총재님과의 그 네. 이제 뭐 간담회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NBA에서 와타나베 유타나 하치무라 루이의 어떤 활약, 뭐 이런 선수들의 해외 리그 활약 정말 뭐 일본 농구에 좋은 일이지만 그게 비리그 인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솔직히 이게 되게 현재 어떤 시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좋은 시각이라고 저는 좀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조금 이제 어떤 스포츠와 어떤 국가의 어떤 내셔널리즘이 좀 결합이 돼서 국가대표 팀의 어떤 활약이 그 리그의 인기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게 뚜렷했다고 선이 굵었다고 하면 전 지금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KBL이 국가 대표팀이 경쟁력을 가지는 걸 떠나서 그냥 컨텐츠로서 가지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국제 경쟁력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KBL 리그 자체가 가진 재미가 뭔가 강하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변화를 주면 부작용들이 있을 겁니다만 저 로컬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되게 작은 건데 예를 들어서 헬드볼을 그냥 점프볼을 해버린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경기의 재미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살짝씩 가미해보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의 어떤 논리에 저는 맞는 그 예가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해외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럼 K리그가 확 인기가 올라갔냐? 예.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게 아니죠. 뭐냐면 이제 해외파 뭐 박지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뭐 여러 이제 해외파 분들이 계시지만 계시는데 사실 K리그 인기에 도움은 어느 정도 되겠죠. 약간은 되겠죠. 근데 그게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리그 이제 그 총대 이름이 뭐더라? 시마다 예, 시마다 총재인가? 예, 신지 시마다. 예. 예. 그분이 이제 와타나베 유타나 하지마라 루이가 NBA로 가서 거기서 맹활약 하는 거하고 B리그하고 이제 선을 그은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게 이제 KBL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현중이나 뭐 이런 그 몇몇 선수들이 가서 NBA에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KBL 입장에서도 도움은 약간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직격탄을 와서 KBL 인기가 확 높아지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국제 경쟁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이 해외 진출하는 거하고 근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 ABC에 우승을 한다. 또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8강을 간다. 올림픽에서 뭘 한다. 그랬을 경우에 B리그의 어떤 인기가 높아질 수 있죠.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효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강해질 수 있죠. KBL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제 경쟁력은 KBL 인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핵심은 아니어도 좋은 요소들 중에 하나다. 뭐 요렇게 좀
그 갈라놓고 가는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또 아무래도 이런 룰적인 부분들 많이 네.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가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더 이야기. 네, 맞습니다. 로컬룰 같은 경우에는 맞춰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KBL 내부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왜 피바룰을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그냥 편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제 우리 기준이 이렇게 있어. 네. 국제 연맹에서 만든 기준이 이렇게 있어. 그 받았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로컬룰을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는 10개 구단하고 합의를 하고 안에서도 또 이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로컬룰 썼을 때 그 로컬룰에 도입에 대한 납득을 시키고 네. 소통을 하고 네. 굉장히 사실 적용을 시켜야 되고. 네.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소통과 있던 어떤 조정이 많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가수평가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 내부의 어떤 그 상황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갖다 좀 남겨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리그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KBL이 또는 프로농구 인기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망고님이 이분들은 웅이와 KCC를 안 좋아하는 게 확실합니다. 웅이 칭찬하는 걸 한 번을 못 보네. 네. 말로는 뭘 못해 비판은 참 잘하시네요. 예, 이렇게 또 어. 허웅에 대해서 너무 좀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요 칭찬 안 하는 게 아니냐. 네. 허웅에 대해서 항상 좀 비판적이냐 이렇게 좀 댓글을 다셨습니다. 지금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요.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허웅 선수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3억이다 한 4억까지만 가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KCC의 메인 볼 핸들러고 메인 주 득점원이고 근데 지금 7억 5천을 받는단 말이죠. 리그에서 거의 최상급 연봉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절대 에이스 역할 그게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 선수에 대한 저는 이제 그 기준점 평가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이 선수의 어떤 개인 스탯뿐만 아니고 팀 성적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선수다. 7억 5천이면 그러니까 뭐 삼성 이정현은 저희가 비판을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또는 뭐 김종규, 뭐 예. 이대성이라든지 이대성 다른 팀들의 에이스들도 저희는 맞습니다. 비판할 그러니까 그 선수들 만약에 비판할 때 그러면 허웅 선수 비판 안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전 그렇게 보고 있고 KCC 좋아합니다. 예. 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갖다 드리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구는 잘하시나 농구 잘 못합니다. 네, 너무 잘못다. 그러나 제가 그 뭐 옛날에 소시적에 네. 영주 신기성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죽전동 민학회. 그렇죠. 예. 그런 애들 많아요. 박세영 기자 신림동 후웨이동. 후웨이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특정 선수를 뭐 싫어한다든지 특정 선수만 비판한다든지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저희는 그냥 없어요. 그냥 저희의 각자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뭐 이제 서운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뭐 이제 많으실 수 있는데 뭐 아니 어쩔 수 홈팬 없죠. 여러분들은 홈팬 분들 이제 팬덤이 두터우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한두 번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제 농구를 말씀드리는 거 거기에 막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구단의 어떤 이제 전반기 MVP, LVP, MIP 그리고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성적 예측까지 한번 네. 각자 저희가 또 픽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상공사가 전반기 성적 22승 9패 1위. 예상보다는 살짝 위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최상위권이다. 그러나 세컨 유닛이 사실 좀 약하고 그리고 전성현 네. 전성현이 나갔기 때문에 이 팀 그리고 오마리 스펠맨의 어떤 변수 이런 부분 때문에 KCC가 과연 1등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4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요 1등 가능하긴 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KCC가.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의 이동환 기자의 그 저주를 저주를 극복하고. 예? 제가 이제 8위 네. 6강 탈락. 네. 여기서 6강 탈락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네, 네. 그만큼 인상공사 대단해. 그러니까 저희 나중 기준 제가 되게 인상공사 박하게 평가한 걸 봐도 굉장히 훨씬 잘했고 높게 보신 분들 기준에서 봐서도 굉장히 잘한 어떤 전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건은 이제 후반기 때 저희가 뭐 이제 몇 번 언급하는 어떤 이런 변수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게 잘 이제 좀 커버가 된 채로 가느냐 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MVP, LVP, MIP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MVP는 스펠맨이죠. 오마리 스펠맨입니다. 이제 저희가 뭐 스펠맨의 어떤 불안 요소, 어떤 이제 플레이 스타일의 약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전반기 인상문제 돌아봤을 때 가장 위력적인 선수였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선수였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 선수. KGC 모션 오펜스의 핵심이다. 그렇죠. 코어다. 예. 이르농구의 이동환이다. 아,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저 스펠맨 닮았다고 지금 이러십니까? 아니요. 저도 스펠맨이라고. 아니요. 예? 우리 이리노고 KBL 룸앤팩트의 콘텐츠의 60% 이상을 우리 이동환 기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이 저를 매기는 거라고. 그러려고 말했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또 스펠맨을 또 MVP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 스펠맨이 불안 요소들이 있고 기복이 그게 이제 팀 기복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자, 이 팀이 SK나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최상위권 팀들과 맞붙었을 때 외국 선수 매치업에서 경쟁력은 결국엔 스펠맨이 있기 때문에 KGC가 가지고 간다. 저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하나 공격에서는 외곽을 돌면서 뭔가 이제 승부처에서 좀 불안한 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김상식 감독이 어떤 모션 오펜스로 잘 메우고 있는 부분, 여기에 오세근, 변준영, 문성곤의 어떤 탄탄함, 양희종, 먼로의 어떤 리더십 이런 부분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공격에서 어떤 불안함을 메워주는데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골밑 수비라든가 외곽 수비는 어느 정도 돼요, 이 선수가. 그렇죠.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시즌 전에 저희가 이제 스펠맨에 대해서 이 선수가 굉장한 변수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KGC가 좀 곤란할 수도 있다. 왜냐면 스펠맨이 빠졌을 때 먼노가 들어가면 잘하긴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객관적 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4강 또는 뭐 한 4위 또는 6위 요 정도 갈 수 있는데 스펠맨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이 팀은 지금 약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펠맨이 MVP다. 음. 오세근도 있고 변준영도 있지만 가장 예상치 못했고 임팩트가 가장 높았던 선수 스펠맨이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MVP 꼽아봐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LVP를 이거 꼽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팀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팀의 장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정규리그 1위를 했을 때 MVP에 대한 표가 분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딱히 못하는 선수들이 아니야. 다 제 몫을 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LVP 뽑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동 기자께서는 한승희. 네, 한승인 뽑았는데 뭐 그 예상보다 조금 못하고 있는 건 맞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굳이 뽑는다면 그렇죠. 한승이다. 저도 그래서 조은우 선수, 김철욱 선수. 그렇죠. 뭐냐면 이제 예. 예상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오세근 선수의 백업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갖다 해줄 수 있겠냐라고 네. 했을 때 해줄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엄청 뭐 이 선수들이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번 시즌 인상공사 벤치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사실 뭐 경기 자체 잘 안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뭐 이제 그렇게 꼽은 거고 사실은 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네. 억지로 꼽은 느낌. 억지로 꼽았어요. 이제 LVP는 사실 없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또 그러면 또 성의 없어 보일까봐 그냥 네. 꼽은 거니까 우리 한승희, 조은우, 김철욱 선수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제 시스템 어떤 희생양이었다. 네, 그렇죠. 네. 예, 이해해 네. 주십시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MIP는 저희도 이제 박지훈을 박지훈이죠. 꼽았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아반도의 어떤 이제 아직 약간의 그 기복 이런 부분을 박지훈을 변준영과 같이 쓰는 어떤 투가드 라인업으로 메우고 있고 네. 박지훈이 좀 약간 불안할 때도 있어요. 사실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선수가 있음으로써 이 백코트 진의 어떤 에너지 레벨 그리고 이제 뭐 특히 3라운드쯤 캐롯전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이제 경기력이 더 올라오면서 인상공사가 좀 힘을 받으면서 좀 승차를 벌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네. 마지막 경기 생각이 나네요. 마지막 3점 슛 네. 그리고 스틸에 의한 버저비터 역전. 네. 골. 야 그러면서 김승희 감독이 이렇게 날뛰었죠. 그렇죠. 네. 9시라고. 네, 어떤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의 네.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지훈 선수가 사실은 저는 지난 시즌 봤을 때 상무에서 전역하고 퍼포먼스가 물론 상무에서 돌아오면 보통 이제 몸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조금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시즌은 확실히 이 선수가 좀 제대로 뭔가 다시 한번 날개를 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가 지금 이 정도의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면 식스맨 상에 이제 유력할 것 같긴 해요. 식스맨상.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자 정규리그 최종 순위 네. 1위입니다. 저도 이릅니다. 네. 이 팀이 그러니까 22승 9패라는 어떤 그 표면적인 성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이 좀 잡히긴 했다. 틀이 좀 잘 잡혀 있고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부상 변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오마리 스펠맨이나 오세근이나 뭐 변준이 형 정도가 다치지 않는 한은 부상 변수도 잘 견딜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 저희가 둘 다 이제 우승을 예측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금 상위권으로 올라올 것을 예상되는 팀들과 맞붙었을 때 이 팀이 경쟁력이 있느냐, 혹은 그렇죠. 진짜 뜬금없이 잡힐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를 좀 되짚어봤을 때 네.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높지 생각이 않다.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 팀이 이제 직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4강으로. 네, 4강을 가면 이제 뭐 1위가 된다고 그러면 4위 또 아니죠. 그러니까 네. 4, 5위 승자, 그렇죠. 4, 5위 승자하고 네. 게임을 하게 되고 4강에서는 분명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세근이 기본적으로 초사이언 모드가 돼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만 플레이오프 되면. 네. 그리고 양희종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폼이라 그러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역할. 먼로도 그렇고요. 그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큰 무대에서는 오히려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만약에 간다. 라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상대들이 몇몇 팀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SK가 유력한 부분들이 있고 뭐 현대모비스도 가능하고 LG 가능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KCC 가능하고 KT 가능하고 그렇죠. 그 몇몇 팀들이 있는데 이 팀들과 어떤 매치업 상승을 봤을 때 SK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었을 때 졌죠. 근데 그때는 스펠맨이 정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실제적인 매치업 상승에서는 KGC가 SK보다는 좀 더 나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 시즌 또 처절한 어떤 실패였던 그 각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이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KGC 이번 시즌 보면은 이 정규 리그 레이스가 이 팀이 120% 혹은 100% 가까이를 발휘하고 있냐. 그러니까 뭔가 아닌 저는 것 같아요. 감추어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진짜 오세근 양희종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지금 오버페이스 하고 있다든지 뭐 다른 선수도 오버페이스 이러면은 이 팀 지금대로 가면 약간 어떤 주전 의존도가 높고 뭐 이 선수들이 너무 지금 약간 오버페이스고 페이스가 떨어지면 봄에 고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말씀하신 지금 경험이 그러니까 지금 2년 연속 챔프전 간 팀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챔프전 경험이 있고 너무 풍부한 팀이라 그러니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와 이런 것들의 어떤 자신의 컨디션 관리하고 힘을 빼고 쓰고 하는 법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팀이라 뭐 걱정이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냥 내 아들 전교 1등인데 믿고 그냥 학교 보내는 그냥 든든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또 진짜로?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정말 100%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프런트가 좀 불안했어요. KGC 5기업 네네네. 구단 운영하는 방식이 솔직히 좀 불안했어요 많이. 사실 그래서 약간 좀 가소평가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왜냐면 플레이오프를 가거나 챔피언 결정전을 만약에 갔을 때 또는 이제 정규리그에서 어떤 뭐 제2 옵션이 다치거나 1옵션이 다치게 되면 정말 우승 윈나우 하는 팀들은 거기에서 빠르게 거액의 돈을 주고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KGC는 그런 의지는 별로 없는 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캐롯하고 좀 다르지만 캐롯이 2옵션을 그냥 트레이드를 했다가 그다음에 알레찌 그렇죠. 선수를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 올 시즌에 최고위층들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예전에 좀 미정상적이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정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즌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KGC가 우승을 해도 기뻐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모기업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우승 반지를 뭐 적게 맞추니 많이 맞추니 뭐 이런 재정 아끼려고.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냅둘 것 같다. 발목을 잡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KGC가 우승할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변수 자체도 지금 거의 그렇죠. 안정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굉장히 좀 외부적인 변수로서는 큰 이슈였어요. KGC에게는.
사실은. 근데 올 시즌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다. 네. 이렇게 희망찬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또 KGC 팬들이 진정을 원하는 걸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KGC가 저희 예상대로 수당에서 통합 우승이 가능할지, 네. 혹은 또 저희가 이게 또 약간 박제가 돼가지고 약간의 이변이 일어날지, 이거 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기 네. 때문에 진짜 KGC 미워할 거야. KGC 팬들이 싫어해도 어쩔 수가 없어. 나 그렇게 되면 정말 미워할 거야. 지금 선언하신 건가요? 아니요. 우승이 좋습니다. 저도 멘탈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네. 그 수많은 KGC 팬들과 어떻게 제가 척을 집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빙고. 네, 네. 좋습니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17승 12패 네. 2위로 마쳤습니다. 네. 네. 이 팀은 정말 기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사실 뭐 KGC와 지금 약간의 승차가 벌어졌지만 이 팀이 시즌 전에 받았던 기대치 6강 가냐 마냐 사실 이 정도가 라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기준점이. 네. 근데 2위까지 왔다는 건 정말 잘 해냈다는 거고 이제 조상현 감독이 어떤 바꾼 시스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였던 각 핵심 코어들의 활약 네. 뭐 이런 게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팀은 진짜 많이 변했고 어떤 그 트렌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세컨 유닛 가지고 클로저를 쓸 수 있구나. 클로저를 그렇죠. 쓸 수 있구나. 예.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또 후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전반기 네. 막판에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LG가. 그렇습니다. 이게 네. 아마 그 팀을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부작용일 수 있고 여기에서 따른 이제 LG였던 그 본연의 약점들이 그동안 잘 메워왔는데 이 부분이 좀 이제 터지는 그런 이제 상황일 수 있고 근데 이걸 올스타 브레이크 때 또 어떻게 메우는지 요거 부분 좀 볼 필요 있으니까 LG는 후반기 한 5경기를 본다면 이제 좀 더 객관적인 어떤 전력 자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VP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MVP는 뭐 무조건 이 선수죠. 아셈 마레이. 하지 마레이. 예. 뭘 하지 말아요. 네. MVP 하지 말라고요. 아니야. 하지 마레이. 농구 하지 그만. 마레이. 농구 마레이. 예. 아이 뭐 이 선수는 지난 시즌부터 이미 뭐 이제 굉장히 호평을 받았지만 이번 시즌은 진짜 그냥 이제는 KBL 대표 그냥 빅맨이다. 아니 이 선수를 왜 저는 LG에서 예. 놔줬다가 다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선수는 바로 이제 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돈 차이 이게 돈 차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이 옵션을 좀 더 견진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있긴 한데 예. 이 선수는 예.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분유 버프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창원을 갔는데 네. 끝나고 이제 마레이 애기가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농구를 하는데 네. 저게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힘이 여기 숨겨져 있고 약간 한편으로 그런 생각. 너무 애기들이 너무 귀여우니까 제가 마레이어도 힘이 나겠다. 이제 네. 그 보통 보면 네. 광고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애기들 태어나면 이제 나 열심히 할 거야. 네. 이제 가장으로 책임감. 가장 책임감 있어. 그러면 회사도 잘해야 돼. 그러잖아요. 네. 저도 한 아버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크지 않습니다. 작심삼일 같은 느낌이에요. 작심삼일. 그런 느낌 들어요. 좀 무거운 게 있어, 막 네, 뭐 이런 네. 게 있어. 근데 한 3살 지나면 또 술 먹고 비슷해집니다. 네. 결국 똑같다. 네. 아버지여도. 쌤말이 원래 잘하는 선수였다. 원래 네, 잘했다. 잘하는 애기 선수였다. 태어나기 전부터. 자, 부조모프를 가지신 분들 한번 네. 댓글 남겨주세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솔직한 심정.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마레이 놨다가 다시 잡으면 말씀하셨지만 마레이가 실질적으로 지금 1옵션들 용병 그 이제 외국 선수들 그 연봉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의외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더 놀라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내년을 올해를 어떤 이제 노리는 마레이의 어떤 그런 부분 개인적인 어떤 동기부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무튼 마레이가 사실 거의 뭐 다른 팀 감독님도 마레이 최고예요.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는 뭐 최고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MVP. 네. 예. 요거도 사실은 잘 했는데 LG 좀 꼽기 쉽진 않죠. 쉽지 않았어요. 또 없다 그러면 또 성의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래 네. 정의재 선수를 꼽았어요. 정의재. 예, 왜냐하면 이제 4번에서 너무 이제 뭐랄까 잘 메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투율이 너무 떨어져요. 이 선수가 지금 그쵸. 30%대인데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제 높여주면 뭐 이 선수가 원래 한 15분 한 20분 20에서 25분 정도 뛰면서 지난 시즌 같이 LG의 어떤 그 아킬레스건 4번의 아킬레스건을 고군분투하면서 메워주던 선수 아닙니까? 서민수 선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경쟁력을 높이는 수비는 열심히 해주는 선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는데
야투율이 좀 떨어졌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 예, 그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 야투율이 중요한 결국에는 마레이와 같이 뛰는 선수라는 같아요. 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코트를 넓게 쓰고 네. 마레이에 대한 어떤 트랩 수비에 대해서 빠져나온 공을 처리해주는 핵심 네. 선수 중에 하나가 네. 정희재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야투율이 되게 중요한 선수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승우 선수. 이승우. 예. 이승우 싫어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게 몰고 가세요? 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딱히 싫어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심지어 축구 선수 이승우도 좋아합니다. 아, 이승우는 다 좋아요. 저는 농구 선수 이승우밖에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축구도 담당하시지 않나요? 농구 방송을 하면서 네. 축구 선수 이승우를 언급을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 농구 선수 이승우 선수밖에 네.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이승우 선수가 초반에 막 15점, 20점씩 넣을 때 뭐 축구 선수 이승우 뭐 헤트트릭 하면 뭐 하냐, 3점 넣으면 뭐 하냐, 농구 이승우 20점인데 막 이런 농담을 제가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예. 축구 선수 이승우 선수였던 그 세리머니를 네. 그런 끼나 그런 네. 강심장을 우리 이승우 선수가 받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 들긴 합니다. 자, 예. 왜 이승우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제가 뭐 지난 시즌부터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 항상 극찬을 했었고 이 선수의 재능은 진짜 좋다. 시즌 초반에 그런 게 좀 발현이 됐는데 뭐 이제 저희가 뭐 자주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이제 팀 디펜스나 이런 안정감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약점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 전반기 전체를 봤을 때는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D리그에서 뛰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후반기에 사실은 꼭 반등을 했으면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D리그 네. 가서 지금 성장통을 세게 앓고 있어요. 음. 이 선수가. 근데 극복을 하고 와야 돼요. 이 선수는. 네. 그래야 연봉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는 연봉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승우 선수가 만약에 지금 FA다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면 FA로 이제 데리고 갈 만하다. 근데 이승우 선수가 만약에 약점을 극복한다. 바로 2배로 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한 포텐셜이 있다는 거고. 그럼요. 저는 그 와중에 조상현 감독님의 그 결단도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뭐 큰 부상이 있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D리그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선수 시즌 초반에 어떤 팀 약간 핵심 코어로 보였던 자원이고 사실 그런 상황에서 뭐 뭔가 약점들이 드러나도 아예 로테이션 배제하고 D리그까지 보낸다. 이거 저는 되게 대단한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조상현 감독님 진짜 무서운 분이시다. 그리고 후반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승우 선수를 히든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팀 디펜스에 대한 어떤 적응도만 된다면 이승우 선수를 바로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승우 선수가 좀 더 안정적이면서 시즌 초반에 그런 이제 활약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MIP 공통이죠. 네, 윤원상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LG 일부 팬분들 중에 뭐 댓글에도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왜 윤원상도 지금 야투율 30%대 아니냐. 근데 이승우는 왜 D리그 가고 윤원상은 왜 뜨느냐. 윤원상은 단신 가드이고 활동력 저렇게 되면 야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도 왜 쓰느냐. 예. 활동력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상대 마크맨들 다 따라다니는 에이스들이 따라다니는 부분. 그래서 되게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승우를 똑같은 역할을 이승우에게 맡긴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제 이승우는 어떤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모는 거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실수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사실 이제 윤원상 그런 면서 안정감이 훨씬 있는 거죠.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윤원상은 그러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네. LG가 지금 있잖아요. 퍼스트 유닛하고 세컨 유닛을 구분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로테이션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약점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탄탄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경기력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탄탄하게 가지고 가는 핵심이 뭐냐? 수비죠. 그렇죠. 그럼 수비 코어가 필요하죠. 음. 그게 윤원상이고 윤원상이 그럼 윤원상 대신에 다른 선수를 쓰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한상혁이라든가 뭐 정인덕이라든가.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수비를 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 몰아야 된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몰아야 된다. 근데 다른 식으로 해서 거기서 석점 빵 맞아. 또 2점 빵 맞아. 흐름이 넘어가가지고 LG가 거기서 역전패를 당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수비가 점점 더 혼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선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체력적인 저하에 의한 어떤 그 야투율의 저하 이 부분은 윤원상의 한계인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원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 뭐 예를 들어서 SK 오재현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좀 상급의 어떤 선수들이 만약 있다면 바꾸죠 당연히.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LG는 그게 약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관이나 이재도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핸들링은 누가 해? 뭐 이런 상황이 생기고 과연 윤원상처럼 저렇게 악착같이 수비에서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그렇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못 빼고 있는 거고. 그 윤원상 선수도 이제
올 시즌 또 풀타임 첫 해니까 이런 이제 체력적인 고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좀 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윤현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를 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명 정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뛸 수 있는 맞아요. 카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윤현상과 뭐 이승우나 뭐 이런 선수들 비교를 해서 왜 윤현상은 저렇게 하는데 안 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규리그 순위 네. 예측을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인데 자, 이동 기자가 5위 꼽았습니다. 5위 정도 할 것 많이 같아요. 내려갈 것 같다. 네, 조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 3위입니까? 예. 아니, 저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2위를 끝냈는데,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경쟁을 했을 때 뭐 이제 SK나 현대모비스 경쟁을 했을 때 지금 사실 뭐 전반기 막판에 불안 요소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세컨 유닛 저희가 칭찬했지만 거기서 어떤 이제 공략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봤고, 저는 이제 지금 MVP 이승우 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이승우가 뭐 잠깐 언급이 됐지만 후반기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키플레이어 생각하고 방금 얘기하신 윤원상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이승우라 생각해요. 맞아요. 이승우가 정상적으로 다시 로테이션에 들어오고 안정감을 가지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윤원상도 효율이 좀 올라가고 이승우도 자기 몫을 해내면서 저는 LG 이 세컨이 오히려 단단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팀은 저는 그래도 정규리그에서 플레이오프 경쟁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규리그에서는 한 3, 4위권에서는 그래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3위로 일단 꼽았습니다. 네. LG가 지금 10승 12위 2위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위인데 뭐 6위나 7위하고 그렇게 격차 크지 않다. 그렇죠. 근데 네. 근데 왜 LG가 그러면 초반기에 돌풍을 일으켰을까? 철저한 준비가 있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팀들 보면 돌풍을 일으킨 팀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감독, 거기에 따르는 이제 선수단의 어떤 케미, 그리고 철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LG가 2위를 갖다 차지를 했고 전반기의 주인공은 LG다. 그래서 제가 L동력.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선언을 하셨죠. 네. 냉정하게 이렇게 봤을 때, 자 LG가 그동안 17승 12패를 거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포메이션을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컨 유닛의 어떤 강화, 그 완전히 다른 팀처럼 되는 거. 근데 이제 전반기 막판에 부진했던 이유는 그걸 어느 정도 팀들이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LG 어떤 반등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의 어떤 반등 요소, 예를 들어서 뭐 KGC는 그대로 갈 거고 SK가 지금 반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KCC도 어느 정도 반등이 돼 있는 상태고 현대모비스가 LG한테 계속 패하다가 지난 경기 승리를 갖다 거뒀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한 감을 잡았다. 그렇게 본다면 LG가 여전히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좀 더 험난한 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저는 5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2위부터 순위표를 보면은 6위까지 승차가 2경기예요. 맞아요. 사실 만약에 이런 어떤 정말 촘촘한 어떤 승차로 계속 순위 싸움이 계속된다고 봤을 때 2위에서 5위 내는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 그렇죠. 잠깐 몇 경기 더 지면 5위 돼 버리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죠. 하나 졌다가 오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과자 이름 생각나. 오잉.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거든요. 네, 오리온이 지금 네. 농구단을 떠났지만 네. 협찬은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리온.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이오프 봤을 때는 그래도 6강이 저희 둘 다 좀 한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6강은 6강 정도 네. 다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한 6강 정도.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이제 17승 14패 공동 3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네, 이 팀 저희 이제 MVP 꼽아보면은 역시 저희 둘 다 이제 게이지 프림. 프림이죠. 이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반기를 돌아봤을 때 아바렌토스가 좀 불안한 어떤 기간이 있었고 네. 이유석도 굉장히 들쑥날쑥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현대모비스를 바친 선수는 게이지 프림이다. 예, 특히 이제 원래 1옵션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선수가 이 정도의 퍼포먼스 보인다는 자체가 사실 대단한 일이고 되게 굳건한 어떤 1옵션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맞아요. 이 선수는 굉장히 막 예측이 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가장 강력한 특기가 있는데 그게 리그 최상급이에요. 골 밑에서 자리 잡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몸싸움, 그렇죠. 거기에 따른 포스트업 공격, 음. 그죠. 음.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알고도 못 막는 지금 상황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매치업 상성도 그렇게 타질 않아요. 자기 네.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야 이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다 지금. 네, 그런 그렇죠.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이 선수가 연봉이 리그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가성비까지 네. 거의 최고고,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에 부족했던 약간 터프한 에너지 레벨 이런 거 더해주는 것도 있고, 현대모비스가 이 선수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부터 네. 거의 약간 점 찍어놨었다고 해요. 무조건 데려오자. 네. 어떻게든 데려오자.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는데 이게 완전 대성공을 거둔. 아니 어떻게든 데리고 오자 그랬는데 이 옵션 뽑았잖아요. 이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유재학 감독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죠? 네, 그 네. 이동환 기자한테. 네, 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지는 않아. 논리적으로.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데려오는 어,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왕이면 뭐 박봉이면 더 좋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무튼 대성공이다. 아마 내년에 연봉이 크게 올라가요. 야, 이 프림을 네. 이 옵션을 유재학 감독이 정말 명장이시네요. 무서운 분이에요. 네. 무서운 분.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저희가 MVP 꼽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이동혁 기자는 김국찬 꼽아주셨습니다. 네. 예. 저는 김국찬이 사실 시즌 전에 또 이제 살짝 부상이 있어 그래서 재활을 하면서 올 시즌에 뭔가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슈팅에 대한 효율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제 수비에서 김영현 선수한테 좀 밀리면서 약간 백업으로 간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에 분명히 현대모비스는 김국찬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김국찬이 그런 활동력의 측면에서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모비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어려요. 경험이 부족하고 코어도 약해요 사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프런트 코트인데 프런트 코트에서 예를 들어서 프린과 함지윤의 어떤 하이로는 지금 어느 정도 걸려 있어요. 단순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팀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속공 많이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시너지를 얻으면서 기세를 타고 올라가는 그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김국찬은 그런 어떤 흐름에서는 지금의 활동력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김영현 선수한테 좀 밀린 거라고 생각이 들고 후반에는 그런 한 15분 20분 뛰더라도 그런 활동력을 가지고 간 상태에서 공격에서 어떤 이점을 주고 김영현은 수비에서 이점을 주면서 서로 같이 있게 로테이션 도는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전반기는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레엔토스 꼽았는데 네. 왜 제가 이렇게 꼽았냐면, 그러니까 컵 대회 끝나고 어떤 그때부터의 어떤 기대치를 봤을 때 이 선수는 이거 완전 필리핀 아시아컵 특급 중에 특급이다. 예, 이런 어떤 기대감 봤을 때 전반기 통째로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물론 이제 부상 여파와 어떤 그런 이제 뭐 체력적인 부분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네. 그때 기대치에 비하면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들을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고, 이 선수가 만약에 시즌 초반에 그 어떤 엄청 대단한 페이스를 유지했다면 저는 현대모비스가 거의 한 2위? 최소 2위? 그리고 홈 KGC와 크지 않은 격차로 1, 2위 경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바렌토스의 어떤 클러치 퍼포먼스 그리고 어떤 샷 셀렉션 그리고 효율, 이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접전에서 지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바렌토스로 꼽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또 후반기 또 키플레이어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이런 이제 그 이동환 기자의 설명을 저를 응축해서 네. 이런 유형의 선수를 어떻게 얘기하면 제가 날리는 플레이를 한다 그랬죠. 그냥 가볍게 플레이를 한다라고 네. 얘기하고 또는 이제 팀하고 약간 겉돈다. 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폭발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어떤 강력한 운동 능력, 그러니까 스피드와 활동력을 가지고 또는 득점력을 가지고 아예 경기를 접수해 버리는 거예요. KBL 리그가 이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바바바박 해서 그냥 한 7, 8점을 때려 넣어요. 예전에 그 단신 가드들처럼 뭐 조잭슨이나 뭐 이런 선수처럼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선수의 어떤 중량감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저는 좀 날리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약간 계륵성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선 알버나하고 아바렌토스 차이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그러면 이 선수가 후반기에 아예 득점이 아주 폭발적으로 그냥 근데 그게 또 유지가 돼야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농구에서는. 네. 아니면 팀 플레이 따르면서 슛 셀렉션을 정제해 나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어떻게 변할까? 현대모비스는 지금 아직 1년 차니까 2년 차, 3년 차 되면 좀 더 노련해질 거고 좀 더 아바렌토스가 이선 알바노화 되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후반기 좀 어떻게 될까? 이 선수가 가장 저는 엑스펙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MIP는 저희들 김영현. 김영현입니다. 네, 저희가 뭐 이거는 뭐 부인할 수 부인할 없는 수가 없죠. 확실한 픽이죠. 지금 네. 리그에서 최상급 3&D 자원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선수가 실제적으로 현대모비스가 필요한 그런 활동력 그 공급해주는 공급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보다 확실히 공헌도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김영현 선수는 이대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지금 풀타임이 거의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김국찬 선수가 좀 올라와 준다면 오히려 이 두 선수가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두 선수가 20분 20분 동안 뛴다 그러면 김국찬은 활동력 유지하면서 공격에서 상대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김영현은 수비를 하면서 오픈 찬스에 석점을 던질 수 있는 그러면서 상대 수비가 이제 좀 혼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두 선수가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좋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리그 최종 순위와 플레이오프 결과까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 순위는 4위. 4위. 예. 네. 그리고 4강 갈 수 있겠다. 6강 플레이오프 때 거기서 이기고 4강까지 딱 갈 것 같다.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5위고 6강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한 2년 연속 지금 이제 그런 6강 탈락이라는 결과물을 받아야 됐고 그 저는 이 팀이 이제 유독 기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뭐 얘기했지만 코어가 약하다. 이게 저는 플레이오프에서 계속 그냥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제가 봤을 때 단기전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이제 타 팀들이 준비해오고 되게 약간의 어떤 단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또 읽히면서 6강의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4위면 4위 정도 하게 되면 이제 5위와 게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LG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LG가 될 수가 있고 또 KCC가 또 될 수가 있고 그렇죠. KT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캐롯이 될 수 네. 있잖아요. 그 확률상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현대모비스보다 이제 매치업 상성에서 우위인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캐롯 정도이고 KT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코어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6강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예. 네. 좋습니다. 예, 만약에 SK나 뭐 KGC 이런 팀 만나면 당연히 그런 약점을 들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6강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4강이 딱 한 개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이제 뭐 후반기에 어떤 선수들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또 아바렌토스가 각성을 해서 정말 잘해준다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아바렌토스가 그럼 후반기 때 확 살아날 거예요. 저는 아바렌토스가 진짜 만약에 그 초반에 그 퍼포먼스라면 6강에서 경쟁력 잡고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히 아직 반신반의입니다. 맞아요. 예,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좀 분석이 되면서 뭔가 약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사실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지 않은 그런 상태.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제가 5위까지 떨어진다고 봤던 것도 그러니까 게이지 프림 얘기를 할 때 같이 조금 얘기를 사실 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이 인사이드가 결국에는 함지훈 프림 여기에 뭐 장재석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 네. 이 경쟁력이 프림이 거의 저는 이번 시즌은 거의 떠받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지훈이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지금 약간의 어떤 체력적인 이슈 때문에 뭐 이제 좀 관리를 좀 현대모비스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여기서 어떤 이제 말씀하신 하이로의 단조로움 때문에 약간의 좀 한계. 장재석은 아직도 약간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빅맨진이 되게 탄탄한데. 또 이제 뭐 압도라니 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백업인 심스가 사실은 좀 이제 지금 뭐 얼굴 부상도 있고 경쟁력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팀이 이 퍼리미터 외곽 쪽에서 아바렌토스나 이우석이 진짜 안정감 가지고 확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예, 저는 현대모비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꼽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SK 17승 14패 공동 3위입니다. 네. 네. 이 팀은 뭐 이제 상승세 쭉 타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MVP 한번 볼까요? 뭐 부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원입니다, 무조건. 원이 잠실 원이. 예. 아니, 너무 괴물이고 특히 한 3라운드 기점부터는 거의 뭐 폭발력이 지금 그러니까 알고도 못 막는다. 이런 레벨의 선수가 KBL에 몇 명 있느냐를 봤을 때 외국 선수 중에는 당연히 원이
원희, 마레이, 프림 약간 요 탑3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스펠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스펠맨 가야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무서운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원희. 예. 원희가 꼬라지를 부리지 않아서 저는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유도혁 기자께서 그 극딜을 하셨던 2년 전 시즌 이후에 원희가 각성을 좀 많이 네.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그때 이제 원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게 원희기에도 들어갔다고. 진짜. 네, 왜냐면 이제 그 코칭 스태프 분들 중에서 그 선수를 자극하려고 일부러 저희의 저희가 왜냐면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꼬라지란 단어를 네. 트랜슬레이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았는데 그 어떤 비판적인 어떤 이런 시각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SK가 잘 써먹네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비판은 선수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선수분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원희에게도 좀 통한 게 아닌가. 저희가 좀 우쭐대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동환 기자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 뒤가 없어요. 얼마 안 남았어.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 네. 현장에 얼마 남았겠습니까? 예. 네. 저는 지금 선수들과 척을 져도 네. 큰 문제가 없어요. 저 어떡해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예. 네, 그만큼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원희 정말 무섭고 자 그럼 저희 또 LVP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LVP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안타깝긴 한데 저는 이제 송창현과 최현혁 두 선수를 갖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들도 좀 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 선수들이 좀 더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꼽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영빈 선수. 뭐 이 선수도 김영빈. 이유는 비슷합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어린 유망주로서 네. 뭔가 한 단계라도 스텝업이 좀 됐더라면 최준영이 없는 기간을 뭐 이제 물론 버티기 힘들었겠죠. 그래도 그렇죠.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 더 전희재 감독님이 걱정을 조금 덜 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시즌에 가졌던 기대치에 비하면 좀 확실히 조금 아쉬웠다.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최준영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영빈 어떤 중요성이 사실 올라간 거지. 지금 근데 김영민 선수가 뭔가 좀 더 예리한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차민석도 그렇고 김영민도 좀 더 뭔가 예리하고 그래도 이 선수가 뭔가를 하네. 뭐 이승우나 이우서 예전에 이 선수 뭔가 하네. 요런 측면인데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살짝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그리고 MIP는 최성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전 사실은 상무 입대하기 전에는 네. 거의 수비에 한 80% 이상 무게를 둔 선수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었는데 코너 마스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어떤 득점이나 3점 어떤 성공률 이런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 일종의 이제 공수 겸장, 뭐 공격에서 롤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네. 일종의 이제 되게 안정적인 공수 겸장이 되면서 SK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이 선수가 이제 속공 가능하고 그다음에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지휘가 가능한 그런 선수고 안정적이고 수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SK가 사실 제 약점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3점 슛이 기복이 있어 LG처럼. 그러니까 허일영이 있긴 한데 허일영 선수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폭발력은 있는데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최근 2년간 이렇게 보면 최준영 마찬가지고 김서영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믿고 맡길 3점 슈터가 없고 폭발할 땐 폭발을 하는데 딱 꼭 넣어줘야 될 때 진짜로 믿을 만한 어떤 3점 슈터는 없는 그런 상황. 물론 다른 팀들도 그런 이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지만 SK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최성원은 나름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원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성원이 있어서 스트레치가 되고 그래서 스페이싱이 넓어지면서 자기가 안쪽 공략이 좀 더 쉬워졌다. 이런 이제 뭐 단순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술적인 얘기까지 해줬으니까 예, 최성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SK도 이제 정규리그 순위와 네. 플레이오프 결과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똑같습니다. 2위 챔프전 진짜. 진출.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제 경기력이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후반기를 가장 저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KGC와 맞아요. 더불어서. 예, 뭔가 그렇게 불안감이 없는. 그러니까 전반기 이제 2, 3라운드를 봤을 때 막 긴 연승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패 없이 그냥 쭉쭉쭉 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팀 그냥 지난 시즌 그 모드에서 그냥 안영준이 없는 거밖에 차이가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간만에 제가 또 이제 네.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전시현 감독을 좀 따로 좀 만났어요. 네. 만나서 제가 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 봐요, 엄살 맞잖아요. 네. 혹시 전혜철 감독님의 반응은 무엇이셨습니까?
됐어. 네. 아, 별로 안 들으시나? 아 됐어. 네, 예. 네. 서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우리 예. 아, 무슨 좋습니다. 갈굴거리가 있다. 이럴 때 이제 공격하는 거는 좀 잘하는데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근데 2년차 네. 지금 전희철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최준영이 들어왔어요. 최준영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MVP급 레벨 선수니까 잘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잘 녹여서 바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야. 그렇죠. 네. 이거는 코칭 스태프에 힘이 있다 진짜 네. SK는. 네. 그러니까 그 댓글에서도 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최준영이 돌아온 게 이제 임팩트가 크지만 그렇다고 최준영이 진짜 안정적인 선수고 진짜 뭐 결점이 굉장히 좋고 이런 선수 절대 에이스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까지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예를 들면 샷 셀렉션도 불안하고 특히 돌아와서 뭐 전희철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그리고 결과가 안 좋으면은 바로 이제 안 하게 자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있는데 되게 무리한 샷 셀렉션이나 약간 KBL에서 보기 힘든 동작이었던 슛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사실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이제 굉장히 재능이 탁월하지만 이 선수의 어떤 성격적인 면, 플레이 어떤 마인드적인 면에서 가진 이 리스크적인 부분을 사실 이게 코칭 스태프가 얼마나 잘 통제하냐에 따라서 이동 기자가 말씀하시는 날림농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게 통제가 되면서 강점만 좀 부각이 되는 어떤 선수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전시 감독님이 굉장히 이제 되게 조련사 같아요. 진짜 그 조련사라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그 SK 경기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저는 그래서 뭐 아프리카 요즘에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하잖아요. 네. 그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거기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최준영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를 해요 메인 옵션으로 하다가 잘 안 돼. 근데 바로 바꿔버려요. 그렇죠. 근데 바로 바꾸는데 잘 바꿔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SK 조직력이고 지난 시즌 우승의 어떤 경험이 녹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써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고 이규섭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SK 경기를 보면 플랜이 정말 꽉 짜여져 있고 그래서 해설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KGC한테는 안 될 거다. 네. 챔프전에 어떻게 하느냐 달라지면 저는 이게 여기서 안영준 공백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야, 결국에 챔프전에서. 챔프전에서. 네. 그런 어떤 그런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결국에는 이 선수 어쨌든 안용준 같은 레벨의 선수가 있고 없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특히 단기전에서.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 예상대로라면 챔프전 리턴 매치가 펼쳐지고 KGC가 복수를 하는 그림인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스토리라인이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한 4승 2패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승 2패. 예, 아니 챔프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벌써? 저는 말하겠습니다. 원래 줄 때 막 줘야 돼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네. 줄 때 막 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좋습니다. 깍쟁이.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팀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16승 15패 공동 5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네. 이 팀 이제 저희가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3라운드 막판 4라운드 상승세 타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이 팀이 사실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비가 강하지가 않아요. 이승현이 있지만 그래서 이 팀은 진짜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시즌 전 준비 그리고 허웅, 그렇죠. 이승현, 네. 라거나 네. 뭐 이런의 어떤 그 힘, 공격적인 힘 그리고 전찬진 감독이 요소의 그 선수들을 쓰는데 이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통했던 적이 더 많았다. 잘한 거죠, 그러니까 잘하신 그렇죠.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16승 15패 공동 5위가 됐습니다. 네. MVP를 꼽아보자면 이건 뭐 저는 이승현 바로 꼽았습니다. 이승현이죠. 저도.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선수진이 불안했다면 저희가 많이 지적했지만 라거나와 제퍼슨 쪽에서 불안했고 네. 여기서 어떤 이제 제퍼슨 쪽에서는 이제 뭐 수비적인 부분, 라거나도 사실 뭐 수비적인 부분.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누가 그걸 메웠느냐? 저는 40분씩 뛴 이승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KCC는 저는 사실 공격 코트에서도 이승현이 득점이 많지 않아도 영향력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 게 KCC가 이번 시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션 오펜스가 많기 때문에 스크린 세팅의 어떤 효율, 정확성 굉장히 중요하고 KCC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이 플레어 스크린이라고 하죠. 스크린을 받은 선수가 공을 가진 선수로부터 멀어지는 멋지면서. 스크린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여기서 이승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플랫 스크린 플레이 펼칠 때 그 스크리너가 거의 이승현인데 그렇죠.
딱 막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움직여. 네. 저 전 이승현의 스크린은 그러니까 그 스크린 자체 정확성도 있지만 타이밍과 그 보이지 않는 곳의 스크린의 어떤 이 힘이 진짜 정말 어떻게 저는 솔직히 말씀해 스크린 한정 놓고 보면 역대 최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설린저를 무시해요. 설리저가 있군요. 국내 역대 최고. 국내 역대 최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의 가치가 진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수 양면에서 이승현이 진짜 최고였다. 그 세터 펜스에서 이렇게 여기 땅 했을 때 이승현은 별로 서 있지 않아요. 다 서고 움직이고 또는 갔다가 슬립하고 다시 또 오고 그러니까 그 외곽이 되게 좀 편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라거나의 어떤 활동력의 저하를 이승현이 메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공격에서 호응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반기에 그러니까 7호 5천 같은 7호 5천을 봤는데 이승현은 수비에서 공수에서 어떤 그 겸장이었다면 그러니까 부상으로 인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줘요. 겸장인데 호응이 공격에서 상당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수비에서는 약간 기복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두 번째 MVP라 그러면 호응을 꼽는데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이승현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LVP는 네. 이제 이동 기자는 이제 유병훈, 네. 저는 전준범 꼽았습니다. 뭐 이제 사실 결국에 기대치에 비해서 못 미친 선수니까 네. 유병훈 같은 경우는 이적하고 뭔가 좋은 어떤 퍼포먼스 보인 적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다 그쵸. 부상이고 뭐 벤치에 있고 이러니까 이거는 좋진 지금 이 선수는 아쉽다. 많이 아쉽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준범, 뭐 이제 KCC 윙 쪽의 어떤 약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선수가 왔을 때는 사이즈가 그래도 뭐 되면서 뭐 이제 슈터니까 또 KCC 스타일에도 좀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고, 뭔가 충분히 뭐 이제 수비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이제 스팟업 슈터로서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오고 나서 이 선수도 거의 보여준 게 많지는 많지 않다는 않죠. 생각이 그리고 들어요. 부상 변수가 네. 있었었고 그 부상 변수 때문에 지금 이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간다고 해도 뭐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뭔가 20점씩 빵빵 터뜨리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본원적으로 수비에 약점이 있는 선수예요.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선수가 지금 좀 부진하긴 하니까 예를 들어서 3점만 2방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항상성 그런 유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MIP는 이제 저희도 이근입니다. 이근입니다. 예, 뭐 이 선수는 벤치에서 기여도가 워낙 이제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수비적인 약점 이게 사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로테이션 실수도 하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대인 방어에서 뭐 돌파를 막는 수비라든지 스크린 대처 이런 것도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공격 코트에서 가지는 어떤 영향력 이게 상당히 뭐 많이 커졌거든요. 예, 되게 중요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 KCC 코칭 스태프가 이근에 대해서는 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애정을 왜 가지게 됐냐? 이 선수가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일단- 마인드가 진짜 좋아요, 이 예, 선수. 일단은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면 코트에서 뭔가 이제 한 동작을 할 때 딱 보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예를 들어서 스크린을 받고 돌아 나가서 거기에서 잡고 슛을 딱 쏠 때 어떤 그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 밸런스가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연마를 하고 있는 선수구나. 땅 올라갈 때. 그렇죠. 그 느낌이 딱 들고 그리고 수비에서는 계속 이제 막 전장현 감독이 계속 뭐랄까 속된 말로 갈구죠. 왜냐면 그걸 많이 없네, 극복을 해야 이 선수의 이제 3점 어떤 영향력을 극대시킬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쓰질 못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근이가 제2의 조성민이 된다고라고 했을 때 에이 과연 그랬거든요. 근데 전반기에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이게 좀 바른 방향이고 그렇죠.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가다 보면 그런 단계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전반기였습니다. 이근희 네, 선수. 좋습니다. 그래도 뭐 서두르지 않게 자기 어떤 강점, 그 약점 보완하면서 잘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미래가. 예. 네, 좋습니다. 자 정규리그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4위, 이덕기장 5위. 뭐 사실 거의 비슷하고, 예, 저는 그런 점이 수비 불안. 수비 불안. 근데 대신에 하나 좀 변수는 뭐냐면 라거나는 지금 1옵션은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옵션은 누가 데리고 오면 아마 제퍼슨을 처리를 하고 누구를 데리고 올 거고 필리핀의 그 아시아 쿼터 한 명을 데리고 올 텐데 이 두 선수가 아마 변수가 될 수 있고 가장 큰 변수는 분명히 이 옵션
또는 1옵션. 지금 1옵션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라그나 선수 한 명인데 2명 쓸 수 있는데 1명 쓰는 거는. 그 1옵션을 누굴 데리고 오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성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수비가 보강이 된다. 네. 그래서 이승현하고 어떤 합이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되면 이 팀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5위. 네, 5위. 예, 저도 뭐 비슷한데 그래도 네.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봤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외국 선수 어떤 교체 변수나 필리핀 아시아 쿼터 합류.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차피 가드가 워낙 많은 팀이라 특히 필리핀 아시아 쿼터 합류가 그렇게 엄청 막 드라마틱하게 팀을 바꿔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포워드를 그렇죠. 보자는 하지만은 그게 또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김지한도 계속 또 부상 있었다 없었다 약간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로테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 선수가 이게 만약에 되게 안정감이 있는 선수가 나와서 수비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온다면 이 팀 굉장히 탄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4위에다가 이제 뭐 4강 갈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에이스급 선수들이 있어요. 이승현, 허웅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으니까 4강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